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미 실적을 소화하면서 미 기술주들의 실적을 소화하면서 혼조로 마감을 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는 전력기기, 방산, 바이오 강세에도 로이터의 삼성전자 HBM3 인증 관련 보도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쇼크를 소화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 강세 상승 마감했습니다만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엔터주 부진으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2022년 10월 1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오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호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도 변동성이 또 한 번 크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기업들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장은 참 어수선하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유력 후보자로 부각을 받자 미 대선 전국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걸어갑니다. 7월 24일 수요일 전거래일 한마디, 다 된 밥에 테슬라와 로이터 뿌리기입니다. 그래도 화요일 뉴욕 증시는 중소형주 추가 상승 전망이 이어지며 러셀 2000 지수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장 마감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쟤를 먼저 뿌린 건 테슬라였는데요. 실적도 부진했고 로보택시 행사도 연기가 되면서 시간외에서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장 전 8시 즈음에는 또 로이터가 쟤를 뿌렸어요. 이 삼성전자의 4세대 HBM3가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HBM3E는 아직 통과 못했다라는 첨언을 붙인 거죠. 사실 이 삼성의 HBM3E 결과 8월에 나올 예정이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사실 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이게 능력 미달이어서 통과를 못한 건지 아직 발표 때가 되지 않아서 통과를 못한 건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투심을 잔뜩 위축시킬 만한 언론사들의 쏟아지는 삼성전자 아직 통과 못해라는 헤드라인을 쏘아올린 로이터발 이슈까지 소화해야만 했던 수요 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수요일 우리 증시는 기업 실적을 주시한 가운데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미국 기술주 실적 부진이 증시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는데요. 이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과 코스닥 현물 모두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현물의 경우 2,600억 원 넘게 팔았고요. 코스닥은 약 580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실적주들이 부진에도 부각이 됐음에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HBM3 인증 이슈도 부각이 됐고요. 이에 하락 출발한 후 반등을 시도한 코스피는 결국 0.56% 밀려 2,760선을 내주고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2차 전지주 약세에도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0.26% 상승 반전에 8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도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섹터도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미용기기주들은 화요일에 이어 어제도 강세 보였습니다. 아마존 최대 할인 행사죠.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APR은 뷰티기기 10,000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작년 성과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해당 소식에 APR은 3.9% 올랐고요. 미용기기 강세 속 휴젤 또한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은 특허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을 비롯해 미국에서 약가를 낮추려는 정책이 도입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질 거란 기대감이 부각됐고요. 이에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냈습니다. 한편 2차 전지주들은 테슬라 2분기 실적 부진 속 하락했는데요. 장중 반등에 성공한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투자 심리 위축에 결국 하락했고요. 지수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장중 32만 원까지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섹터가 또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짚어보시죠. 자, 이렇게 전거래일은요, 실적에 따라서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던 반면 삼성전자와 악재와 테슬라 쇼크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실적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짙었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해리스 부통령의 등판. 관련주들이 들썩인다. 마리화나 관련주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자, 그 전에요. 오늘의 브리핑 절대 어느 한쪽 진영에 치우쳐
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부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썸머 랠리를 기다리고 있던 시장이 그리고 그 랠리의 중심에는 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늘 맞는 하이닉스와 현대차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날 굳이 마리화나 관련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건요. 미 대선 전국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 맞닥뜨리며 시장은 변동성을 더 확대할 핑곗거리를 찾았기에 테마주가 들썩일 수 있는 시점 우리는 올바른 정세 판단과 종목별 수급 진단이 필요하기에 오늘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와, 솔직히 이거 뻔한 대선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겠죠. 트럼프 후보의 피격 사건 이후 현지 반응 또 시장의 반응은 너무나 확실히 트럼프를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스펙타클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미로우면서도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선 셈법이 더 머리가 아파지기도 하죠. 바이든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 이번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당장 금요일, 토요일은 끝까지 완주 의지도 표명을 하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마음이 바뀐 거죠. 자, 바이든의 마음을 바꾼 가장 큰 요인은요. 돈 문제였습니다. 선거 자금을 말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첫 번째 TV 토론을 하고 나서 민주당에 거액을 기부해주던 큰손들이 퍼즈, 일시 정지를 한 겁니다. 민주당을 향하던 큰손들은 후보 교체하기 전에 더 이상 돈 못 내겠다라고 행동 조치에 들어간 거죠. 캠페인을 끝까지 치르지 못하겠다는 계산에 이른 바이든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자, 그녀는 누굴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본명 카멀라 데빗 해리스. 자메이카 흑인 아버지는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셨고요. 어머니는 인도 사람으로 생물학 박사였습니다. 굉장히 인텔리죠. 부모님은 해리스 부통령이 7살 때 이혼을 하셨고요.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하죠. 2004년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를 지내고 2011년 캘리포니아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사실 이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해서 이게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엔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로스쿨을 나와 검사로 시작해 검사장까지 그 후 법무부 장관을 그리고 현재는 흑인 여성 최초의 미국 부통령직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그녀가 아직 후보는 아닙니다. 후보로 확정이 되면 어떤 이슈를 갖고 나올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선언한 이력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일부 지역만 대마가 합법이고요. 대부분 의료용으로만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과거 해리스 부통령이 대마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을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대마 합법화 이슈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함께 갖고 나오는 이슈 낙태권 보장이 되겠죠.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 이슈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여성이기도 하니 당연히 인권 신장을 위한 낙태권 보장 이슈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관련주들 함께 들썩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젊은 유권자들, 여성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도가 높아질 수 있는 정책들을 주장하는 해리스 부통령. 현재 지지율 격차도 눈에 띄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위의 수치가 전체 여론조사 평균 수치로 트럼프 후보가 47.5%, 해리스 부통령은 45.9%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오차 범위 내인 1.6%포인트로 앞서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수치는요, 로이터와 입소스가 22일에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번에 해리스가 트럼프를 오차 범위 내인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 힐러리 클린턴을 비롯한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 로버트 드니로, 비욘세, 카디비까지 해리스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 뜻밖의 흥행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오바마 전 대통령과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 선언까지 힘을 더한다? 해리스의 화력은 더 강해질 수 있겠죠. 물론 그 화력은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도 있고 찐 에너지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더 이상 예측이란 단어는 좀 지우셔야겠습니다. 대응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시장 관련주 흐름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일약품입니다. 이 세계 최초 의료용 대마의 뇌질환 효과 연구 논문 발표와 특허를 보유 중인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50% 가까이 보유해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19.2% 급등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에머리지 보겠습니다. 합법적인 제조업체에서 납품받은 대마 상품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고 있어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동시에 과거 뉴프라이드란 이름으로 코스닥에서
시장에서 활동하는 동안 테마주의 영향으로 급등락을 좀 경험했던 기업이라는 부분은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성첨단 소재 보겠습니다. 이 카나비스 메디칼을 설립해 국내 최초 마리화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0.9% 상승에 그치며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바이오도 볼까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정밀 재배 기술을 적용한 밀폐형 식물 공장 시설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있고, 특히 카나비 성분을 극대화한 대마 재배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하며 변동성이 아주 극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썩이는 미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테마, 시간의 거래에선 또 트럼프 후보 우세시 수혜주로 부각받는 재건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예측이 소용없는 때일수록 우리는 흥미로운 미국 드라마 한 편을 좀 본다는 마음으로 드라마를 꼭 시장과 연관 짓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실적이 증명해주는 섹터와 종목을 좀 선별해보는 건 어떨까요? 25일 목요일 오늘은요, 20개가 넘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성과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2조 1,038억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다고 밝혔고요. LG이노텍은 2분기 영업이익이 1,5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2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역대 2분기 중 최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종근당은 개발 중인 탈모 치료제가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이날 배당 관련 공시도 많았었는데요. LG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한 주당 5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배당 규모는 총 900억 원 수준입니다. 두산밥켓 또한 분기 현금 배당을 공시했는데요. 주당 800원을 배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SK케미칼은 주당 4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으며 이는 77억 원 규모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전 8시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공개됩니다. 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등을 비롯해 여러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생체 현미경 개발 전문 기업인 아이빔테크놀로지스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확정 공모가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LG이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두 기업 굉장히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아이폰 부품주,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 CDMO 관련주 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 8시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저희가 한국경제TV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SK하이닉스 실적을 필두로 또 현대차까지 오늘 실적 발표 예고했으니까요. 두 기업의 주가 추이 오늘 주시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 한국경제TV와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